늦가을, 해질 엿, 베이징의 심장부. 두남먼 광장은 거대한 캔버스처럼 펼쳐져 있었고 서쪽으로 기우는 태양은 작은 자금성의 붉은 담벼락과 황금빛 기와 위에 마지막 열정을 쏟아붓고 있었다. 길게 늘어진 그림자들이 광장을 가로지르는 동안 공기 중에는 차가운 기운과 함께 설명하기 힘든 긴장감이 감돌았다. 광활함 속에 느껴지는 삼엄함, 그것은 이 도시의 오랜 역사와 현재가 뒤섞인 독특한 분위기였다. 21살의 미술 대학생 리 웨이는 낡은 DSLR 카메라를 진 채 숨을 죽였다. 중요한 사진 공모전 마감이 코앞이었다. 변화하는 도시의 빛이라는 주제 아래 그녀는 바로 이 순간, 이 장소에서만 포착할 수 있는 완벽한 한 컷을 갈망하고 있었다. 초조함과 희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는 끊임없이 뷰파인더를 들여다보았다. 낡은 코트 주머니 속에는 구겨진 스케치북과 연필 몇 자루가 들어있었다. 평범한 가정 형편의 예술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늘 불안한 외줄타기였고 이번 공모전 수상은 그녀에게 단순한 영예 이상, 어쩌면 미래를 향한 유일한 동아줄일지도 몰랐다. 그녀의 시선은 이따금 광장 가장자리를 지키는 민해방군 의장대원들에게 향했다. 칼같이 다려진 군복, 미동조차 없는 부동자세,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광장의 공기는 더욱 팽팽하게 당겨지는 듯했다. 특히 그들 중 유독 눈에 띄는 장교 한 명, 장대위라 불리는 듯한 그는 185cm는 좋게 넘어 보이는 큰 키에 다부진 체격을 지녔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고 날카로운 눈빛은 마치 광장 전체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그의 군복 왼쪽 가슴에 달린 여러 개의 훈장은 그가 거쳐온 시간의 무게를 짐작게 했다. 리 웨이는 본능적으로 위압감을 느끼며 시선을 돌렸다. 바로 그때였다. 태양이 투란먼 물루 모서리에 걸리며 마지막 황금빛 광선을 쏟아내는 순간 리 웨이가 그토록 기다리던 찰나의 마법이 펼쳐졌다. 빛과 그림자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역사적인 건축물의 신비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완벽한 구도를 잡기 위해서는 명백하게 출입금지 표지판과 함께 노란색 선으로 표시된 제한구역 안으로 몇 걸음 더 들어가야만 했다. 아주 잠깐인데 정말 잠깐이면 괜찮을 거야. 짧은 망설임이 리웨이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규칙을 어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완벽한 사진을 놓치고 싶지 않은 예술가적 욕망 사이에서 그녀는 갈등했다. 공모전 마감일, 수상의 절실함,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찰나의 아름다움. 결국 욕망이 두려움을 눌렀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는 시움조차 잊은 채 마치 홀린 듯 노란색 제한선을 넘어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낡은 카메라를 들어 뷰파인더에 눈을 대고 숨을 참는 순간 셔터 소리가 텅 빈 듯 넓은 광장에 작게 울려 퍼졌다. 찰칵.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그녀의 등줄기를 꿰뚫었다. 정지! 리웨이는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아선 그녀의 눈앞에는 방금 전 멀리서 보았던 장대위가 서 있었다. 어느새 그녀 바로 앞까지 다가온 것인지 그의 그림자가 리웨이의 몸을 완전히 덮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날카로운 눈빛은 명백한 분노와 경고를 담고 있었다. 장대위는 리웨이의 설명이나 변명을 들을 생각조차 없다는 듯 거친 손길로 그녀의 팔과 카메라를 동시에 움켜쥐었다. 리웨이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갑작스러운 충격과 팔을 파고드는 악력에 그녀는 반사적으로 카메라를 보호하려 몸부림쳤고 그 바람에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에서 스케치북과 연필 몇 자루가 바닥으로 후두둑 떨어졌다. 뭐 하시는 거예요? 리웨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여긴 통제구역이다. 즉시 벗어나지 않고 무단으로 침입하여 촬영한 행위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장 대위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딱딱하게 울렸다. 그는 리웨이의 팔을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주변에 있던 몇몇 관광객들이 수군거리며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몇몇은 흥미롭다는 듯 혹은 불안하다는 듯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리웨이의 얼굴이 수치심과 공포로 붉게 달아올랐다. 저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잠깐이었어요. 사진 한 장만. 정말 중요한 공모전 때문에. 그녀는 눈물이 글썽이는 눈으로 간절하게 설명하려 애썼다. 스케치북 속의 그림들, 밤새워 준비했던 포트폴리오, 그녀의 모든 꿈이 이 카메라 안에 담겨 있었다.
하지만 장대위의 표정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그는 리웨이의 말을 중간에 잘랐다. 개인의 사정은 변명이 될 수 없다. 규정은 규정이다. 그의 시선은 리웨이의 카메라로 향했다. 메모리 카드를 제출하거나 여기서 즉시 모든 사진을 삭제하라. 안 돼요. 제발요. 리웨이는 거의 울부짖었다. 그 사진들은 그녀의 전부였다. 삭제하거나 빼앗길 수는 없었다. 이건 그냥 풍경 사진이에요. 국가 기밀 같은 게 아니라고요. 장대위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리웨이의 간절한 호소를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빛에는 쓸데없는 짓에 매달리는 한심한 학생을 바라보는 듯한 경멸감마저 어렸다. 국가의 질서와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는 사소한 것이라도 용납될 수 없다. 당신의 행동은 이미 그 자체로 문제다. 리웨이의 절망감은 점차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토록 비인간적이고 냉혹한 처사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스케치북을 주우려 몸을 숙였다. 장대위가 여전히 그녀의 팔을 붙잡고 있었기에 움직임은 부자연스러웠고 그 과정에서 그녀의 어깨가 의도치 않게 장대위의 팔에 부딪혔다. 찰나의 접촉이었다. 하지만 장대위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감히 저항하는 건가? 장대위의 목소리가 낮고 위협적으로 울렸다. 그는 리웨이의 행동을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이자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즉각 규정했다. 다음 순간 리웨이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장대위는 군더더기 없이 훈련된 동작으로 그녀의 팔을 등 뒤로 거칠게 꺾었다. 악! 짧은 비명과 함께 리웨이의 몸이 균형을 잃고 차가운 광장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발 관절에서 느껴지는 극심한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온몸을 파고드는 모욕감이었다. 얼굴을 바닥에 처박은 채 리웨이는 고통과 수치심에 신음했다. 그녀의 안경이 벗겨져 옆으로 나뒹굴었고 미처 줍지 못한 스케치북과 연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하얀 종이 위에 그려진 미완성의 풍경 스케치가 그녀의 좌절된 꿈처럼 처참하게 널브러졌다. 장대위는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흐느끼는 리웨이를 무표정한 얼굴로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동정심이나 망설임 따위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허리에 찬 무전기를 꺼내들었다.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다. 여기는 장대위, 쥐남먼 광장 제3구역, 규정 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 민간인 1명 발생, 즉시 지원 바란다. 주변의 수군거림은 이미 멎어 있었다. 관광객들은 충격과 공포에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치거나 혹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 고개를 돌렸다.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들도 슬그머니 내려갔다. 광활한 광장 한복판에서 리웨이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아무도 그녀를 위해 나서주지 않았다. 거대한 국가 권력의 상징 앞에서 개인의 절박함은 너무나 하찮고 무력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리웨이의 귓가에는 마치 심판의 나팔 소리처럼 절망적으로 울렸다. 그녀는 꺾인 팔의 고통과 함께 차갑게 식어가는 아스팔트 바닥의 감촉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황금빛으로 빛나던 희망은 순식간에 잿빛 절망으로 변해버렸다. 경광등 불빛이 번쩍이며 경찰차 2대가 광장 한쪽에 멈춰섰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서너 명이 차에서 내려 장대위에게 다가왔다. 장대위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경례를 하고는 낮고 간결하며 객관적인 어조로 상황을 보고했다. 그의 보고에는 리웨이의 명백한 규정 위반 사실, 경고 불응, 그리고 저항 시도, 그녀가 의도치 않게 몸을 부딪힌 행위가 감정 없이 나열되었다. 그는 리웨이가 바닥에 떨어뜨린 카메라와 흩어진 미술 도구들을 손짓으로 가리키며 증거물임을 명시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리웨이에게 다가와 몸을 일으키도록 도왔다. 그녀는 여전히 흐느끼고 있었고 공포와 충격으로 온몸이 떨렸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눈물과 먼지로 얼룩진 얼굴, 찢어진 코트 소매,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절망이 담긴 눈빛. 그녀의 모습 자체가 이미 모든 상황을 웅변하고 있었다. 경찰관이 몇 가지 질문을 했지만 리웨이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억울함과 두려움의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경찰관들은 주변의 관광객들에게 목격자 진술을 요청했지만 대부분은 고개를 젓거나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아까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몇몇 사람들도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침묵. 그것이 군중의 유일한 대답이었다. 결국 경찰은 장대위의 보고와 현장 상황을 근거로 리웨이를 추가 조사를 위해 연행하기로 결정했다. 2명의 경찰관이 그녀의 양팔을 부축하듯 잡고 경찰차 뒷좌석으로 이끌었다. 리웨이는 마지막으로 장대위를 돌아보았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가 연행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일말의 죄책감이나 연민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차가운 규율과 흔들림 없는 권위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경찰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리웨이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멀어지는 티난먼 광장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황금빛으로 빛나던 꿈의 무대는 이제 차갑고 냉혹한 현실의 배경으로 변해 있었다. 공모전은 물 건너갔다. 어쩌면 그녀의 미래 전체가 이 사소한 실수 하나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도 몰랐다. 최소한 공식적인 경고 이상의 처벌, 혹은 그보다 더 심각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경찰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장대위는 자세를 바로 하고 천천히 자신의 원래 근무 위치로 돌아갔다. 그의 발걸음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고 그의 등은 조금도 굽어있지 않았다. 마치 방금 전의 소동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는 다시 한번 티난먼 광장의 질서와 존엄을 수호하는 움직이는 상징이 되었다. 그의 등 뒤로 해는 완전히 넘어가고 광장에는 깊고 차가운 어둠이 내려앉았다. 차가운 가을 바람이 광장을 휘감았다. 바람결에 리웨이가 떨어뜨린 스케치북 페이지 하나가 팔랑거리며 날아올랐다. 그 위에는 연필로 스케치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티난먼 물루의 모습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스케치는 이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차갑게 식어가는 돌바닥 위에 버려졌다. 좌절된 꿈의 조각처럼 시스템의 냉혹함 앞에 부서진 개인의 작은 소망처럼. 광장은 다시 침묵에 잠겼고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소리 없이 묻히고 있었다.